너랑 내 문제에 다경이 끌어들이지 말라고. 남편, 얼마나 믿어요? 반기는 사람 하나 없는 여우회에 발을 들인 선우의 목적이 의심스러운 다경. 여유로운 선우의 모습과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불안을 싹 틔우고 이혼 후에도 끝나지 않은 듯한 두 사람의 모습이 신경 쓰이는 다경과 윤기. 선우의 부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저마다 은밀한 계획을 준비하는 사람들. 하지만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한편 태호의 예상과는 달리 인규의 어두운 그림자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부부의 세계 김희애와 박혜준이 달라진 관계 구도에서 치열한 심리 싸움을 시작한다. JTBC 스튜디오의 오리지널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8월 시청률은 20.1%를 나타내며 자체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고산으로 돌아온 이태호의 반격에 흔들리던 지선우는 다시 한번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지선우와 이태호의 대립은 달라진 관계와 감정 속에 심화된다. 사소한 균열도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들의 구도가 흥미를 자극한다. 한소희에게 싹 트는 불안. 이태호와 쫓기듯 고산을 떠났지만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온 여다경는 여병규와 엄효정의 힘으로 고산에서 부부로 인정받고 행복을 누리고 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행복, 완벽한 세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했을 때 여다경의 세계에도 균열이 찾아들고 있다. 아들을 핑계로 자주 마주치는 지선우와 이태호는 반가울 리 없었다. 네 남편 단속부터 잘해. 조심해. 너도 나처럼 되지 말란 법 없으니까라는 지선우의 경고도 여다경의 불안감을 더했다. 지선우와 자신은 다르다고 믿는 여다경이 균열을 막을 수 있을지 궁금증을 높인다. 흔들리는 전진서 지선우와 이태호의 파국은 둘만의 일이 아니었다. 부부를 넘어 가족이라는 세계가 깨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필연적인 파편은 아들 샵 이준영에게도 날아가 꽂혔다. 이준영은 지선우의 방에서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발견하고 부모님의 이혼에 죄책감을 가졌다. 지선우 몰래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고 친구들의 물건까지 훔치는 이상 징후까지 나타났다. 이준영은 지선우와 이태호의 격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지선우는 나 하나 괴롭히자고 준영이까지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고 이태호를 막아섰지만 이태호는 당신 엄마 자격 있어? 라며 지선우의 트라우마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몰아붙이고 있다. 지선우와 이태호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이준영은 또 다른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서희숙 최국희 이무생의 행보, 지선우와 이태호에게 찾아온 첫 번째 불행이 둘만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두 사람과 얽힌 많은 관계가 불씨가 되어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지선우의 행보를 보며 박인규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를 얻었던 민현선은 지선우를 둘러싼 위기를 파악하고 이태호의 계획을 귀띔했다. 과거의 일로 지선우에게 악감정을 가진 박인규는 이태호의 계획에 동조하며 지선우를 위협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산 지역을 장악한 힘을 가진 여병규는 딸 여다경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선우에게 위협이 될 인물이다. 이태호가 여병규의 힘을 이용해 지선우를 부원장 자리에서 내쫓으려는 계획을 알면서도 동조하고 있다. 과거의 인연으로 지선우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최 회장 아내가 여병규의 맞은편에서 지선우에게 힘을 줄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특히 이태호의 반격에 정면 승부로 맞선 지선우가 여우회에 가입하면서 변화를 예고했다. 지선우를 친구라고 말하며 이태호의 배신을 눈감았던 설명숙은 이제 부원장 자리를 탐내며 이태호의 등을 떠밀고 있다. 여기에 지선우에게 호감을 보이는 김윤기는 이태호의 신경을 자극하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의 사소한 행동과 미세한 감정 변화까지 지선우와 이태호의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19금 드라마로 회자되었던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볼까 말까 망설였다. 안방극장에서 굳이 19금을 펼치려는 의도가 불순했고 불륜이라는 뻔한 소재의 스트레스가 밀려올 것이 뻔했다. 유튜버 박낙래 할머니도 머리 싸매고 보다가 열받아 6회에서 접었다고 한다. 하지만 배우 김희애가 궁금했다. 드라마 속 김희애 가방, 김희애 패션, 집, 옷걸이, 반지, 귀걸이 등 회자되는 검색어도 많았다. 그러나 정작 자기관리가 뛰어나 평생 초코파이 하나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는 김희애의 고백이 이슈가 되면서 드라마에 호기심이 생겼다.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난 내 뱃살도 못 이겨내어 늘 좌절하는데 평생 44 사이즈를 유지하려 노력했다는 여배우의 노력이 존경스러워졌다. 네이버 TV로 짤막하게 정주행했다. 요즘 네이버 TV도 꽤 분량이 많아졌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위껏 잠도 안 오고 새벽을 불살랐다. 좋았던 점은 네이버 TV는 불필요하게 수위가 높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콘텐츠니 수위 조절을 한 모양이다. 그러나 19금 장면은 어느 정도 정리한 것 같은데 잔인한 장면은 삭제를 안 한 듯하다. 이거 뭐 불륜 드라마가 아니라 불륜 스릴러다. 잔인하기가 하늘을 찌른다. 김희애는 야무지게 의사로 성공한 미모의 병원 부원장 지선으로 나온다. 잘생긴 남편의 사랑을 받아가며 잘생긴 아들을 키우며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편 태호가 둘러준 머플러에서 낯선 오렌지빛 머리카락을 발견하기까진 행복했다. 머리카락과 함께 가정의 균열이 일어난다. 남편과 남편 주위의 인물들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결국 재벌 외동딸과 남편의 불륜을 알아차린다. 문제는 지선우 혼자만 몰랐다는 점이다. 선우를 둘러싼 소위 친구와 지인들은 태호와 여다경의 불륜을 알고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도도하게 보일 정도로 빈틈없이 완벽한 지선우를 시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가 아니었다. 그야말로 트루먼쇼다. 주인공만 모르는 기만 라이프다. 지선우는 자신의 삶에서 남편 태호만 도려내려 완벽한 이혼을 기획한다. 그 와중에 남편의 재정 상태를 알아내려 남편 친구 손재혁과 원나잇을 한다. 드라마의 모럴레저드는 여기서부터 폭발한다. 원나잇을 한 손재혁의 아내 고이림에게 지선우는 당당하다. 자신에게 남편 불륜을 알고도 지켜봐오던 예림에게 자신은 사실을 다 말해준다며 원나잇을 당당히 말한다. 미안한 감정은 1도 없다. 태호의 불륜에 폭발하는 지선우치고 너무 뻔뻔한 태도다. 불륜 드라마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해야 하는 건지 태호와 다경도 선우에게 죄의식 아니 미안함도 없다. 불륜 싸움에서 오가야 할 미친여원 소리는 오히려 상간녀가 지른다. 손찌검도 상간녀가 한다. 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간통죄 폐지는 과연 정의로운 결정이었을까? 오히려 상류층 엘리트층에 속한 자신들의 쾌락을 책임감 없이 즐기고자 국민의 인권 운운하며 시대가 변했다며 가볍게 날린 것인가? 여자를 보호해준다는 간통죄를 폐지하며 오히려 남자에게 자유로움을 더 많이 선사한 역차별이다. 지선우만 봐도 그렇다. 남편보다 더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존경받는 여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하고 아들을 뺏으려는 전 남편의 테러를 감당해야 한다. 못 배우고 동거남의 폭력에 노출되어 살던 민현서나 지선우나 동일한 처지다.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나마 서로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현서와 선우는 서로를 지지해준다. 이 드라마는 여성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것 같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다. 지선우와 민현서는 한번 맞았다 하면 머리에서 피가 흐른다. 현서의 폭력 행사 동거남 박인규는 현서를 도와준 지선우를 전남편 태호의 사주로 폭행한다. 근데 여기서 촬영 기법이 아주 짜증난다. 박인규는 가슴에 액션캠을 달고 지선우를 폭행한 모양이다. 마치 게임하듯이 시청자가 직접 지선우를 폭행하는 듯한 1인칭 시점으로 폭행 장면이 잔인하게 그려졌다. 예전에 JTBC 드라마 품이 있는 그녀에서 김선아에 대한 폭행 장면도 만만치 않게 잔인하게 그려졌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선 2명의 여자가 이유도 없이 폭행을 심심찮게 당한다. 심지어 맞고 쓰러져 피 흘린 엄마를 아들이 목격하는 장면까지 나온다. 폭력성의 극을 달린다. 김희애는 왜 이런 역할을 맡았을까 싶다. JTBC에서 불러낸데 여배우 중에서 그나마 맞지 않고 예쁘게 성공한 케이스는 드라마 미스티 속 김남주만 해당되는 것 같다. 물론 그 드라마도 불륜이었다. 불륜 전문 드라마 방송인가? 아주 과감하게 폭력성을 폭발시킨 JTBC는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 열폭하게 하는 폭력적인 장면을 제한다면 이 드라마는 불륜을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다. 울고불고하는 감정적 이혼에서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이혼을 그렸다. 당연히 엄마 편을 들어줘야 할 선우 아들 준영은 엄마 편도 아빠 편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불륜으로 배신한 아빠 편을 든다. 엄마에게 비수를 꽂는다. 자신을 알아주는 건 아빠라고 말한다. 불륜한 남편은 이혼하고 쫄딱 망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성공해서 돌아와 더 염장을 지른다. 끝이 궁금해지는 반전들이 있다. 물론 이 드라마가 베이스로 따온 원작 영국 드라마 닥터 포스터의 줄거리를 보면 결말을 대충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적 요소를 더 가미할 것 같다. 16부작 드라마의 전개가 빠르다. 이혼을 전반부에 끝내고 후반부에선 성공해서
돌아온 선우를 향한 태호의 테러가 무차별적으로 퍼부어지고 있다. 선우를 향한 동료 의사 김윤기의 순정과 도움, 선우에게 고마움을 간직한 최 회장 아내의 지원으로 선우의 반격이 사이다처럼 그려지길 기대하게 한다. 개인적으로 최 회장 아내 역의 서희숙 배우가 너무 멋지다. 바람 피우다가 성병 걸린 최 회장을 후려칠 때도 후덜덜했지만 저음의 단호한 멘션도 굵은 선이 드러난 비주얼도 신선하고 카리스마 있다. 물론 이무생도 배우 아닌 듯 편안하고 인자한 이미지가 신선하다. 부부의 세계가 미드처럼 냉소적으로 인간관계를 허탈하게 그려가며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다 소용없다. 부부의 세계도 동전 앞뒷면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사랑한다고 해도 순간 물고 뜯는 원수가 되는 영원하지 않은 사이임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 가정, 가볍지 않은 단어다. 모태와 같은 원천과 삶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이다. 드라마에서 가정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은 지선우의 엄마 아빠도 아빠의 불륜으로 파탄이 나고 태호의 엄마 아빠도 이혼으로 갈라진 가정이었다는 점이다. 치료되지 않는 상처는 돌고 돌며 흐르고 흐른다. 자식에게 어떤 관계를 물려줄 것인가?